다시금 연결해 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두 개의 사운드가 내가 원하는 어떤 박자 그리고 특정한 박자에 의해서 플레이가 되는 시퀀서를 우리가 지금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시퀀서를 만들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방식이었냐면 자, 이쪽으로 가서 live.breath를 만들어줍니다. 자, 잠깐 조금 작게 만들어야겠네요. 이쪽 안으로 들어오려면 자, live.grid를 일단 생성을 시킨 다음에 우리는 이러한 형태로 늘려줬었습니다. 늘려주고 여기에 인스펙터를 들어가게 됩니다. 인스펙터를 들어가서 자, X축은 지금 16개의 박자이기 때문에 16개로 구분을 지어주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Y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몇 개의 사운드를 적용시킬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 2개의 사운드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column rows에 1을 넣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display direction panels를 꺼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태로 그리고 여기서 매트릭스 모드도 켜줬었죠. 우리가 매트릭스 모드는 뭐였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내가 원하는 만큼 클릭할 수 있게끔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줬었고요. 자, 그러면 이쪽 카운터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카운팅 되는 숫자를 이쪽으로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숫자에 맞는 값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이건 지금 어떻게 출력이 되고 있냐면 이러한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출력되는 게 우리에겐 어떠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냐면 지금 이거는 목록의 데이터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목록의 데이터 형태로 출력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쪽에 사용했던 select라는 오브젝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가 한 번에 선택이 돼도 이거를 우리가 1번 사운드, 2번 사운드를 다르게 어떻게 만져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목록화된 값을 각각의 다른 값으로 바꿔주는 오브젝트가 바로 iter라는 오브젝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워주고 iter라는 오브젝트를 한 이후에 우리가 select 1번, 2번 두 개의 사운드니까 1, 2를 연결을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뱅을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값들에 맞춰가지고 각각의 뱅의 값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셀을 아까 전처럼 그냥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버려. 그럼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볼게요. 그렇죠? 한꺼번에 두 개의 값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셀렉트는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입출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지금 뱅을 일으키고 있는 곳에 똑같이 우리는 사운드를 다시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세 번째 사운드는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했었냐면 일단 3으로 우리가 바꿔놓고 자, 서브 패치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은 말 그대로 음량값을 모듈레이션 변화시킨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음량값을 변화시킨 건 이쪽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우리의 어떤 최종 아웃단에서 앰프 엔벨로프를 만들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낮춰주고 옆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난 이후에 여기에 곱하기 틸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지워주고 여기에 우리가 일단 음량값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들어간 이 음량값에 사이클 틸트를 하나 더 넣겠다 라는 겁니다. 이게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죠. 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모듈레이션을 가할 때 캐리어 오실레이터와 모듈레이션 오실레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캐리어 오실레이터는 변화를 가하는 오실레이터다. 변화를 당하는 오실레이터다. 그리고 모듈레이션 오실레이터가 변화를 가하는 오실레이터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이 모듈레이션 오실레이터고 왼쪽에 있는 이 녀석이 캐리어 오실레이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5000 하고 2000의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면 어떤 지금 파형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파형은 우리가 한번 봐보면 이러한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우리가 예전에 이야기했었어요. 5000이라는 기음이 있으면 2000Hz 우리 모듈레이션 오실레이터의 2000의 값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 주파수 대역은 뭐다? 7000이다. 왜 7000이다? 기음에서 플러스 2000, 5000 더하기 2000에서 7000, 여기는 3000. 자, 이거를 만약에 3000으로 바꿔서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기음 5000Hz에서부터 플러스 3000, 8000Hz, 마이너스 3000, 2000Hz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쪽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해서 자, 이 사운드도 지금 잘 나오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식으로 하고 난 이후에 나가고 자, 셋 도메인 값을 이쪽에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앰프 랭스 값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난 이후에 연결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사운드가 나오는지 봐보면 그렇죠? 해당 사운드의 해당 박자의 사운드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live.breathe에서는 밑에 있는 게 1번 사운드고 위에 있는 게 2번이에요. 셀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정렬된 칸에 의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 셀 2번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사운드의 칸들에 의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자, 네 번째 사운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인스트 4번을 넣어주고 난 이후에 더블 클릭을 해보면 자, 이전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했던 거고 자, 지우고 연결 바로 해주고 난 다음에 자,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을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은 뭐야? 주파수를 변조시킨다. 주파수 값에 어떠한 사인 파형을 얻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줄 거냐? 여기에서 시그 틸트를 넣어줍니다. 자, 시그 틸트 넣어주고 여기에 플러스 틸트를 넣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자, 시그 틸트를 넣어준 이유는 뭐였냐면 어떤 맥스 데이터가 입력이 되죠. 그리고 여기는 MSP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MSP 데이터를 출력시키는 이유는 플러스 틸트, 이 플러스 틸트 값에 우리가 입력을 시켜주기 위해서 시그 틸트를 넣어줬던 겁니다. 맥스 MSP에서 맥스 데이터는 맥스 데이터끼리, MSP 데이터는 MSP 데이터끼리 처리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사이클 틸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겁니다. 만들고 여기에 곱하기 틸트를 넣어주고 연결을 하고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는 뭐가 모듈레이션 오실레이터고 뭐가 캐리어 오실레이터죠? 요게 모듈레이션 오실레이터, 요게 캐리어 오실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임의의 숫자들을 한번 넣어 볼게요. 4000, 200, 2000.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의 흐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듈레이션 오실레이터의 사이클 틸트의 주파수 값이 200이에요. 여기에선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이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이 1초에 200번의 주기로 지금 진동을 하면서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의 값을 곱하기 틸트 2000이라고 하면 여기에선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1에서 1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다 2000을 곱했어. 마이너스 2000에서 2000의 값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입력되는 게 마이너스 2000에서 2000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데이터의 흐름을 봐도 그런 식으로 보이죠. 자, 이 값이 4000이라는 값이 더해졌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오겠죠? 2000에서 6000의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뭐냐? 2000에서 6000으로 계속해서 1초에 200번 변화하는 어떠한 데이터 값이 사이클 틸트의 주파수, 그러니까 사인 파형의 주파수 값에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력된 사운드가 우리가 이러한 엔벨로프를 거쳐서 출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해서 나가고 이쪽에도 우리가 set 도메인 값을 넣어줘야겠죠. 하고 오른쪽 왼쪽의 값을 연결을 해주고 값을 올려보면 그렇죠. 이렇게 우리 지금 이제 4개의 사운드를 각각의 다른 박자에 의해서 플레이 되게끔 하는 시퀀서를 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사운드 이펙터를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운드 이펙터 중에 가장 기본적인 딜레이를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 가면서 딜레이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레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탭인 틸트와 탭 아웃 틸트를 항상 붙어 다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탭인 틸트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탭인 틸트는 어떤 저장하는 용량인 거예요. 용량. 그래서 얼만큼 저장을 할 거냐. 탭인 틸트에서는. 그래서 1000이라고 하면은 1초의 기간 동안의 사운드를 계속해서 저장을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네 번째 프리퀀시 모듈레이션으로 출력되는 사운드를 한번 탭인 틸트에 입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 지금 계속해서 저장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이 출력 값이 1초 동안 계속 이제 업데이트 돼가면서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저장된 거를 몇 초 뒤에 우리가 지연시켜서 플레이를 시킬 거냐라는 거는 탭아웃 틸트의 값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연결 500이라고 하면 0.5초 뒤에 지연시킨 뒤에 우리가 플레이를 시키겠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자, 이거는 왼쪽이고 오른쪽도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오른쪽도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는 700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면 여기는 0.7초, 그렇죠? 0.7초를 지연시킨 뒤에 우리가 플레이를 시키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피드백 현상을 주고 싶다면, 자, 피드백이라는 건 계속해서 뭔가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탭아웃 틸트에서 나온 걸 다시 탭인 틸트로 넣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넣으면 똑같은 값이 계속해서 들어가니까 뭔가가 쌓이겠죠. 사운드들이 계속해서 쌓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쌓이게는 하면 안 되고 조금은 작아지게, 그래서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얼만큼 사운드 값을 줄여서 우리가 출력을 시킬 거냐라는 게 곱하기 틸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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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그래서 0.9 라고 하고, 네 번째 아웃풋은 빼지 않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딜레이 되는 어떤 피드백 현상, 그리고 딜레이 되는 값을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펙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만큼 매길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wet dry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wet dry. 그래서 얼만큼 이거를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값을 한번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f 하나 만듭니다. 플로트 값을 하나 만들면, 이게 우리는 난 만약에 웨트 값으로 넣고 싶어. 그러면 웨트 값은 곱하기 틸트가 되겠죠. 곱하기 틸트의 왼쪽 값이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값도 하나가 들어갈 거야.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플로트 값을 이렇게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왼쪽과 오른쪽 값에 대한 우리가 출력 값을 지정을 하나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곱하기 틸트 왼쪽, 곱하기 틸트 오른쪽 하고, 여기에는 이런 식으로 넣는 겁니다.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딜레이 어마운트 라고 써주고, 이쪽에는 다이렉트 어마운트 라고 써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연결 해주고, 자, 다이렉트 어마운트 값이 1일 때는 딜레이 어마운트가 0이 돼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 반반만 써고 싶어, 그럼 다이렉트 어마운트에 0.5를 넣게 되면 딜레이 어마운트도 0.5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EXPR이라는 오브젝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달러 F1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뭐냐? 1 마이너스 변수값을 넣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고 요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주게 되면 이 값에 따라서 딜레이 어마운트 값도 바뀌게 된다. 그래서 만약 내가 1을 넣게 되면 딜레이 어마운트는 0이 되고, 0.7을 넣으면 딜레이 어마운트는 0.3이 된다. 그래서 다이렉트 어마운트와 딜레이 어마운트의 값을 합하면 항상 1이 되게끔 만드는 알고리즘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다이렉트 어마운트와 딜레이 어마운트 값, 이것도 위쪽에다 넣어줄게요. 딜레이 어마운트 값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겠죠. 내가 필요한 어떠한 값들만 이제 계속해서 연결 매핑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1을 눌렀을 때 뱅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뱅 치는 거를 나는 이 메트로 지금 시퀀서가 작동되고 있는 거에 연결하고 싶어.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1을 누르면 꺼지고, 자, 지금 이 딜레이 어마운트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다시 1을 다시 누르면 시퀀서가 켜지고, 누르면 꺼지게 되는
어떤 값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어떤 우리가 컨트롤을 통해서 그 슬라이더 값을 통해 가지고 어떤 앰프 랭스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이렉트 어마운트를 바꿀 수도 있는 거고 제가 원하는 어떠한 데이터 값이든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매핑을 시켜서 우리가 구현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맥스 MSP의 장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데이터 입력, 사운드 발현, 알고리즘 제작, 그리고 이펙터 제작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연결해 줬었습니다. 사운드 이펙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나눠드렸던 패치 안에 있는 이펙터를 가져와서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렇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맨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UI를 만드는 법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UI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맥스 MSP 창에도 UI가 적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파일 하단에는 뭐가 들어가고, 에딧에는 뭐, 뷰에는 뭐, 오브젝트는 뭐,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패키지 매니저는 이렇고, 오디오는 이렇고, 오디오를 이렇게 빼면은 락이 돼 있어서 그렇네요. 자, 오디오를 이렇게 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뺄 수도 있고, 사운드를 뭐 비디오 여러 가지 이 우리가 클릭할 수 있는 버튼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껐다 켰다 할 수도 있고, 이러한 거를 어떠한 디자이너들이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우리도 우리만의 셋을 만들 때는 디자인을 해서 배치를 시켜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버튼들을 두고 싶은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켰다 켜졌다 하는 거를 나는 넣고 싶어. 그럼 이거를 이 토글을 우리가 선택을 한 다음에 인스펙터에 들어가서 include in presentation 이라는 값을 눌러줍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쪽 아래에 presentation 모드라는 게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것만 남기게 되죠. 그래서 이걸 크기를 뭐 이렇게 좀 크게 할 수도 있어. 하고 패칭 모드로 바꾸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는 이 live.grid도 들어가서 include in presentation에 넣어주고, 뭐 BPM, Amplitude, Delay, Amount 이런 것들도 나는 넣고 싶어. 그러면 include in presentation 하고 어떤 숫자를 누르는지도 뭐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면 난 이것도 만약에 넣어 하고 이제 프레젠테이션 모드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키 슬라이드를 통해서 뭐 어떤 건반을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건반을 이렇게 만들고 쭉쭉 해서 이렇게 정렬 맞춰서 값들을 만들고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딜레이 어마운트 값도 연결을 하고 키 값을 넣고, 그리고 뭔가 이 전체를 채울 수 있는 잠시만요. 전체를 뭔가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판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판넬이라는 오브젝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판넬은 그냥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하고 이쪽을 send to back 하면은 맨 뒤쪽으로 보내지게 되죠. 그리고 각각의 어떠한 값들은 다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뭐 지금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인스펙터에 들어가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나는 흰색으로 할래. 그리고 이 판넬도 스텝 컬러를 난 흰색으로 하고, 조금 나는 뭐 블랙 앤 화이트로 뭐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고, 이런 것들도 조금 폰트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조금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을 거고, 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넣을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뭐 오브젝트들, 뭐 다이얼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뭐 여러 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값들을 계속해서 미디 값을 변화시켜가지고 효과를 넣는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운드를 발현시킨다든지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떠한 인터페이스까지 만드는 거, 자기만의 셋까지 만드는 게 지금 이번 학기의 과정이었고요.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